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톤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올 1월 초에 CES 2025를 통해서 공개된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아필라 1이라는 전기차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짚을 것은 이 차는 2020년에 CES 발표됐습니다. 5년째 발표했는데 아직도 본격적인 판매가 아니고 미국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주문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의 샤오미는 2021년에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다가 2024년에 출시를 했고 그 출시된 차가 벌써 작년 4월 달에 출시했는데 15만 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30만 대를 넘어가고 내년엔 60만 대를 넘어간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BYD 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의 산업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중국을 마냥 칭송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현실이고 중국은 제조 강국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서 2015년에 발표된 이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산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샤오미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33년 만에 그 부품을 모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중국 동부 지역의 그 산업단지에 다 넓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품목을 정하고 그 품목을 나눠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보다 먼저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죠. 특히 소부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는 그 결국은 모든 것이 시장이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업체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따지죠. 따지다 보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중국은 저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장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걸 나쁘다 좋다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국을 비난한다고 중국이 바꿀 일은 없습니다. 중국을 알고 중국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니 혼다 모빌리티에 또 합작회사가 만들어낸 아필라라고 하는 전기차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장 공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이 시대 자동차 회사들의 차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필라는 기본적으로 AI 기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ADAS를 탑재했다라는 것을 먼저 내세웠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열 것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소니의 장점과 호온다의 장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제 눈에는 이 어떤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내놓아도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하려면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되고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반도체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역시 주식시장에서 미래를 향한 상품으로서 화제주로 만들어 띄우고 있지 실제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를 앞지르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역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것을 실제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가능하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아필라는 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센서가 40개가 탑재됩니다. 그 라이다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인데 라이다는 이 앞에 루프 앞에 천장 우리가 윤도 있을 때 맨 앞에 위쪽에 그쪽에 라이다를
싱글 카메라, 예, 싱글 그 고정형, 싱글이 아니고 고정형을 설치하죠. 360도 카메라가 아니라요. 고정형을 설치하고 양쪽 차 양쪽에 이 단한 카메라, 그러니까 그 카메라 센서를 다 탑재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 포함해서 복합적인 이 자율정찰을 포용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그런 개념인데 A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개인용 자동차의 레벨 4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레벨 4가 기본이고요. 그 기본인데 문제는 이게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시작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89,900달러, 그리고 상위 모델 시그니처는 10만 2,900달러. 처음에 이제 CES에서 이 가격을 발표했을 때 많은 그 왈가왈부한 이야기 있었죠. 너무 비싸지 않느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연 그 가격대로 팔 수 있느냐? 이게 미국의 전기차 가격 평균 가격이 6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어떤 프리미엄이 있길래 이 정도의 가격을 매기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죠. 처음부터 벽에 부딪힌 겁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 어떻게 적용될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 되죠. 우선은 브랜드 인지대가 사실은 약하죠. 아직은 약하죠. 그래서 웹사이트로 온라인 마케팅을 먼저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피력을 했고, 또 LA 교회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쇼룸을 오픈할 예정이랍니다.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간을 본다는 얘기를 우리말로 표현하나요? 그 쇼핑몰 내 매장도 개설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테슬라하고 유사한 전략이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단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이제 소니 혼다 몰페탄 캘리포니아 쪽의 진출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냥 우리가 미국은 이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동부 다르고 서부 다르고 중부 다르고 북부 다르고 남부 다릅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미국은 동부에서 시작한 나라고 골드러시에서 서부로 갔고 지금은 선벨트로 몰려가고 있죠. 선벨트는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서부로 간 이 캘리포니아 중심의 서부 지역은 럭셔리카가 많이 팔립니다. 예, 동부 지역은 주로 미국 차가 많이 팔리죠. 이게 많이 달라진 얘기고, 남부 지역은 이제 전기차 공장들이, 해외 회사들의 공장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시장이 달라요. 근데 캘리포니아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니 혼다가 딜러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걸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주를 확장하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서부 지역의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이 좀 더 럭셔리한 차를 원하고 비싼 차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소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음악 스트리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스마트폰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집에서는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걸 자동차에 집어넣겠다는 거고, 이 줌을 통해서 이동 중에도 비즈니스 미팅 가능하겠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이 기능을 자동차에 적용한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크린으로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죠. 무료로. 해외하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에는 그게 이제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메이커가 시험적으로 했던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강조한 게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관한 얘기인데, 그 남들과 다른 나만이 원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한다. 근데 그렇게 쉽게 그렇구나, 대단하겠구나 라고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소비자가 이 오디오를 고급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들리면 좋다라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소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은, 전기차도 지하 주차장 달릴 때 소음이 없지. 이제 예를 들어 국도 고속도로 들어서면 뭐 내연기관 가솔린 차하고 큰 차이가 없는 외부 소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앞으로는 고려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소니는 정수성을 높이겠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고,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야 이게 그렇구나 하고 대단하다 하고 느낄 정도는 아니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은 지금은 가솔린 차나 고급차의 경우, 이 차음 장치를 많이 한 차의 경우 지금 전기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이 이모터 사운드 기능을 통해서 이 사운드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가솔린 차에도 여러 가지 모드, 사운드 모드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또 이제 생각하기에 각 좌석에서 독립적인 사운드를 낸다. 또 운전석에서만 모터 사운드 들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그 자극적이거나 인상적이거나 한 내용은 아니죠. 독립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헤드폰을 끼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실제 자동차에 탑승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경우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될 수 있죠. 또 자율주행 기술에 관해서는 레벨 2 플러스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은 레벨 2하고 레벨 4로 지금은 일단 크게 구분합니다. 서비스용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 택시 같은 건 레벨 4를 이야기하는데 레벨 4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지역, 한정된 조건, 한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는 레벨 2 플러스,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테슬라도 레벨 2입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의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레벨 5도 가능하죠. 혼자 돕고 도도 자동차 혼자 돕니다. 그러나 그게 도로 나왔을 때는 삼라만상의 문제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인가요? 지난 이달 초인가요? 그 LA에서 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었고 이 시속 113km 바람에서 자율주행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과연 그런 정도의 이상 현상만 만들어낼까요? 아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에 집중한 사람들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아필라이는 인공지능 인식 기술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버전 13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가겠다는 건데 그걸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성능 시스템 온 칩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건데 800 TOPS 연산 속도가 초당 800조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테슬라가 처음 시작할 때 144 TOPS 시작했고 이 제기어 랜드로버 디펜더를 2020년 출시할 때 700 TOPS 썼어요. 근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죠. 이건 엔지니어 입장에서 펑션, 그들의 어떤 기능을 썼다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처,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 특성이 아직은 나한테 와닿지는 않죠. 왜 와닿지는 않느냐면은 쉽게 말하면 통신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G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빅데이터 센서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빅데이터 센서를 구동을 하려면 엄청난 전력, 지금보다 80배 정도 전력이 필요하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LLM,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인터넷에 펼쳐져 있는 많은 컨텐츠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요약해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제 저작권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그게 제대로 된 정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그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자, 피지컬 AI도 사실 이 분야에서는 뭐 인바디드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로봇을 가지고 많이 등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야에서도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앞선 것을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분야도 사실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될 분야이긴 하지만은 이 혼다는 자기들 차가 이 아필라의 이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형 AI를 개발하겠다. 자,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과거의 전격 제트잡지에서 봤던 그런 형태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실현이 가능할지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판매하고 서비스 유지 보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국 시장의 그 특성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OTA는 당연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독 서비스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년 구독 포함해서 에이다스, 에이전트, 지도, 사기 약물 세트로 제공한다. 이제 구독 서비스는 많이 하고 있죠. 국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체를 구독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PC에 사용하고 있듯이 일부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를 하죠. 저만 하더라도 뭐 3개 정도의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데 여기서는 에이다스를 따로 팔겠다는 얘기고 에이전트 기능을 따로 팔겠다는 얘기고 지도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 우리가 좀 팀앱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지도를 그렇게 우리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 물론 업데이트 하려면 지금도 그 제공을 해야 서비스 가입해서 제공을 자금을 지불해야 되죠.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감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항상 과거부터 주장을 해왔죠. 자동차 회사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혁신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혁신적인 것이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왔었는데 여기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감이랍니다. 네, 그게 좀 그렇죠. 오른쪽 사진 봤듯이 인터페이스가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BMW의 그 OX10, OXX를 이용한 이 앞에 윈드스크린에 모두 집어넣어버린 것과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소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 연령이 좀 높은 중장년층에서는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장에는 게임밖에 생각이 안 떠오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층에서는 훨씬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디지털 유목민하고 디지털 원주민하고 차이점인데 그런 것을 노리겠다는 것이고 소니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품은 곧 마케팅입니다. 그들이 뭘 하겠다는 것을 이 제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소화하느냐, 인정하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결국은 자동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를 적어도 이 소니의 아필라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막 이 설 연휴 전후에서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생성의 AI가 나온 지 벌써 2년 지났어요. 2년 지나면서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구독 서비스 몇 가지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LLM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것이 과학자들의 말대로 경제학자들 말대로 GDP에 반영될 정도로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고 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5년 정도,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그렇게 우리 와닿지는 않지만 분명히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간다는 것은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것이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제 입장은 상당히 관심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